이번에는 정부에서 전세 대출을 규제한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이 막히게 되면 전세 가격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요즘 제 콘텐츠 소재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오늘도 좀 쉬고 싶었는데 정부에서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런 내용을 또 발표했거든요. 얼마 전에 잔금 대출을 규제하기도 했었고요. 디딤돌 대출을 규제한다고 했다가 여론 때문에 하루 만에 취소를 하기도 했는데 그 다음날 또 바로 이제 전세 대출을 규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죠. 지금 이렇게 조급한 이유가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여전히 좀 미약하나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도 막 하기는 해야겠는데 지금 남아있는 게 전세대출 규제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전세대출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오고 전세대출 규제를 받으면은 내가 빌릴 수 있는 전세금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전세 가격도 어떻게 되는지 알아봐야겠죠.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죠. 지금 정부에서 디딤돌 대출 규제를 했다가 취소를 했죠. 그리고 이번에는 전세 대출을 막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게 조금 아쉬운 점이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규제를 할 때 이제 기준을 가지고 미리 좀 계획을 세우고 규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일단 이거 해봤다가 안 되면 취소, 또 이거 해봤다가 안 되면 취소.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 대출을 막는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지만 또 여론 때문에 취소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굉장히 좀 우리조차도 헷갈리는데 그래도 개인이 아니고 정부라는 단체에서 내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한 다음에 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는 그래도 정부가 뭘 발표했다 그러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알아는 봐야겠죠. 일단 이제 가계대출이 계속 폭증하고 있으니까 뭐든 하긴 해야겠는데 남은 게 이제 전세대출 규제밖에 없거든요. 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카드가 금리라는 카드가 있었는데 대세인 금리 인하 시기에 혼자서 또 이제 우리나라만 금리를 올릴 수도 없는 거고요. 오히려 지금 따라서 내리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이미 우리가 쓸 수 없는 카드가 됐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다시 또 규제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도 좀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나마 좀 건드릴 수 있는 게 전세대출 남아 있는데 이 전세대출을 좀 규제해 보겠다. 어떻게 규제를 하냐면 전셋집 주인, 이제 임대인이죠. 임차인 말고 빌려주는 사람, 임대인의 신용을 보겠다. 그래서 전세금 상환 능력 평가를 도입하겠다. 이런 얘기죠.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은 그 돈이 임차인한테 가는 게 아니고요. 전셋집 주인인 임대인한테 갑니다. 임차인은 잘 들어갔는지 확인만 하는 거지 임차인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 바로 전셋집 주인인 거죠. 그래서 이 전셋집 주인의 신용을 보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전셋집 주인의 신용을 본다면은 전셋집 주인의 신용이 좋지 않으면은 전세 대출이 원활하게 잘 나오지가 않겠죠. 그래서 집주인의 신용을 보겠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세금 보증 한도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10%에서 20% 정도 한도 축소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전세 보증 한도는 지금 거의 현재 100%입니다. 전세금에 대한 보증이 100%거든요. 그래서 그 100%인 전세 보증금의 80%를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보증 한도가 낮아지면은 이 낮아진 만큼 한도도 축소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증 한도를 20% 정도 줄이면은 우리가 이제 3억인 전세 아파트에 보통 80%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2억 4천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대출 가능 금액이 1억 9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략 한 5천만 원 정도 감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3억짜리 집에 예전에는 내가 6천만 원만 있어도 전세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3억짜리 전세에 내 돈이 1억 1천은 있어야지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차후에 선택을 하겠다 이런 말인데 연말까지 대출이 안 꺾이면은 전세 대출도 DSR을 도입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DSR, 우리가 자기 소득 대비 갚아가는 돈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현재 지금 DSR 40%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연간 소득의 40% 정도는 빚을 갚는 데 써도 되지만 그 이상은 빚을 갚는 데 쓰면 안 된다 이건데요. 전세대출은 그동안은 예외사항으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입이 되게 되는 거죠. DSR이 도입되는 것이 실은 맞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도 대출이기 때문에 어떠한 대출이든 뭐 자동차 대출이든 카드 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전세자금 대출이든 빌리는 돈은 자기 능력 대비 빌려야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이라 그래서 서민 대출이라고 능력이 안 되는데 많이 빌려주는 것, 이것도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DSR 40%를 적용하게 되면은 연봉이 4천만 원인 사람은 전세금을 3억 5천까지 빌릴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뭐 나쁜 게 아니에요. 연봉이 4천인 사람이 전세금을 3억 5천만 원 정도 빌리는 게 맞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5억 정도 빌리는 게 안 맞죠. 왜냐하면 5억에 대한 뭐 월 이자가 대략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연봉 4천이면 한 달에 한 33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인데 전세금 이자로만 180만 원이 나가면 150만 원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수준 대비 너무 많이 나가는 전세대출 이자인 거죠. 그래서 실은 이제 전세대출에 DSR이 도입될 것이다. 뭐 가계대출이 안 잡히면 도입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이라도 도입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좀 이게 건전한 전세자금 대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또 전세자금 대출에 DSR이 도입이 되면은 전세 가격이 안정화될 것입니다. 전세 가격이 당연히 내려갈 수밖에 없죠. 전세를 처음에는 물론 이제 못 들어가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내가 전세를 못 들어가네 하고 중간에 끼인 세대는 분명히 피해를 보지만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높이 이제 받겠다고 마음은 먹었지만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러면 사람들이 못 들어옵니다. 결국에는 이 갭이 줄어들면서 전세가가 조금씩 내려오게 되죠. 어떤 정책을 펼치든 그 중간에 끼인 세대는 뭐 약간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세 가격의 안정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전세가 안정이 되면은 매매가도 당연히 상승하기가 어렵죠. 전세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매매가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보통 이 갭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요. 갭이 이렇게 줄었을 때는 투자자들이 많이 달려듭니다. 그런데 갭이 늘어났어요. 집값은 9억인데 전세가 3억이에요. 내 돈을 6억을 넣어야 갭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곳은 갭 투자가 잘 들어가지 않죠. 어떤 곳에 잘 들어가냐면 매매가는 3억인데 전세가는 2억이다. 내 돈이 1억만 있으면 갭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곳들에 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세가가 떨어지게 되면 매매가도 상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전세를 잡지 않으면 매매가 잡기가 솔직히 좀 어렵다라고 봐야 되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지표를 많이 알고 있죠. 전세가가 올라가면은 결국은 매매가를 밀어올리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이 집값 상승에 약간 신호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시그널도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전세를 우리가 좀 잘 잡아야겠죠. 진짜 서민들을 위한 것은 전세자금 대출을 막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전세자금 대출을 좀 규제해서 DSR에 맞게 규제를 해서 전세자금 대출이 본인의 소득 대비 너무 무리하게 나가지 않게 하도록 하는 게 서민을 도와주는 거고요. 결국은 전세값을 잡고 집값을 잡아야 그게 또 서민을 위한 길이겠죠. 그래서 뭐 약간 좀 지금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아무튼 뭐 이게 뭐 또 모릅니다. 또 이제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여러분 이게 또 취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일단은 이렇게 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혹시나 이게 또 뭐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또 그에 맞게 빠르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